아니? 응? 응? 네. 몰라놓은 거 얼마냐고. 구해야 돼요. 뭐에 당연히 몰라놓은 걸 안 구하고 그걸 차번을 풀겠다고. 몰라놓은 거 곱하기 그냥 여기 플러스 모르면 하면 되는 건데 얼마 올라가는 건지. 그런 거였구나. 몰라놓은 거 얼마인데 용매질량 얼마? 200. 0.2kg. 맞지? 네. 몰수 얼마야? 몰수는 잠시만요. 342분의 3.4인데 뭘 잠시만요야. 0.0. 0.01. 그러니까 20분의 1 몰랄 농도. 맞아? 그치? 그러면 끓는 점 오르면 델타 TV는 KB 얼만데?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내림상수야 오름상수야? 오름이요. 근데 뭘 구하고 싶어? 오름상수와 내림상수를 가리켜주는데 끓는 점 오름을 구하고 싶대. 오름상수 써야 될 거 아니야. 오름상수 얼만데? 모르겠는데. 문제 0.52. 읽어. 0.52. 0.52 곱하기 20분의 1 폴라 농도. 계산하면 0.016 뜻이 0.26? 라요. 0. 얘는 왜 안 하겠다는 거니까 좀 너무하지 않아? 폴라 농도 구하고 상수 대입해서 계산하고 그러면 오름이니까 형도 안 했잖아. 원래 온도에서 끓는 점 오름만큼이 온도가 끓는 점이 올라간 거라고. 형 너무 유치해. 그럼 물은 원래 100도씨에서 끓어야 되는데 얘 계산한 거만큼 얘가 별이라 하면 별만큼 더 올라갔겠지. 100에서요. 물은 몇 도씨에서 끓는데? 100도씨. 거기 물 속에 있는 거잖아. 물에 설탕을 녹인 거니까. 물에 끓는 오름상수가 나온 거였던 거고 용매일 기준으로 그냥 해달라고. 그건 두 번째 건 뭐예요? 응? 어느 점은 어떻게 구해요? 그건 좀 내리면. 알것 같아. 그래 이게 할만한 거였는데 몰랄 농도를 안 구하면 방법이 없어 여기. 모르는 건가? 몰랄 농도 얼마야? 잠시만요. 이 시기에서 모를 게 있나 싶어서 자꾸 그러는 거야. 계산하고 있어요. 아니 시간은 우리가 벌써 10분 지났는데 오늘 진도를 하나도 못 나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가 빨리 서서. 마이너스 0.093. 근데 그걸 지금 맞아. 안 하고 어렵다고 그러는 그러지 말라고. 시간이 여유 있게 나가면 진도를 못 나간다고 하나도. 뒤에는 그건 붙여볼게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뱉는 모두의 피해로 나타난다고. 여유롭게 그렇게 할 시간이 되면 괜찮아. 근데 안 되겠다 그러는 거지. 그건 좀 지켜달라고. 언제쯤 시간이 생겨요? 없지. 계획표로 야, 고3이 1년 동안 배워야 될 내용, 실제로는 1년 동안 다 배우지도 않지. 그렇잖아. 그 내용을 2시간씩 토요일날 해서 몇 번 분량에, 한 20번 분량에 다 끝나는 거잖아. 실제로 한 5주 정도밖에 안 돼. 5주랜다, 5개월. 니네 중간 기말 빼면. 니네 6개월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돼. 2시간씩. 그럼요. 내신돈 다 빼면. 그걸 2시간씩 해서 끝내는 상황인데 그거가 여유가 생길 날짜가 있을 거 같니? 없어. 매주 진도 빡빡해. 엉뚱한 얘기로 지금 녹화를 10분이 지나갔어. 자, 이제부터 새로운 단원의 2권에 들어가는데 여기 2권 겁나 재밌다 여기. 어려워요? 아니야. 어려운 거보다 2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반응 엔탈피 나와 있지. 목차 보면 반응 엔탈피. 연력학 나와 있고, 그렇지. 연력학 나와 있고. 내가 다 싫어하는 거. 연력학? 물리에서 어려울지 몰라도 화학은 겁나구나. 쉬울 수 있어. 그래요? 그 다음에 화학 평형이 나오는데 평형 중에 최고 난이도는 이렇게 산염기 평형이야. 결과적으로 전체 수칙 중에 가장 어려운 건 산염기 부분이야. 산염기 파트가 나중에 니네가 올림피아드를 할 거면 정말 어려운 영역까지 해줘야 되고 그걸 할 줄 알면 고등학교 건 껌일 거야. 근데 어쨌건 난이도는 제일 높은 부분이 여기야. 그런데 그 전까지 다시 산염기 완충용의 끝에 있는 그 두 개를 빼고 어렵다 할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
아 그래요? 화학 평형이 잘 이해되면 산염기 평형이 의외로 쉽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3번은 아예 별도니까 그건 그렇게 걱정할 내용이 아니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연력학이 나오는데 연력학 그러면 물리에서 겁나 어려운데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거 너무 어디에 연력하게 나와요? 어우, 그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2번. 배고플 시간. 이거 상도도 있지? 아 맞다. 아, 오. 이해를 꿀 잘했어요. 보이네. 예. 자, 화학 반응에 모든 화학 반응에는 열이 출입해. 그치? 맛있을 것 같아. 다시 열이 출입해.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뭘 배울 거야? 발열 반응과 자 흡열 반응을 배울 거야. 어떤 게 발열 반응이고 어떤 게 흡열 반응이냐? 실제로 우리가 얘를 먼저 잠깐 좀 생각하고 어떤 걸 발열 반응이고 어떤 걸 흡열 반응이라 할 건지를 구별하자. 그냥 가볍게 반응물들이 있어서 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때 반응물의 에너지 처음에 같이 있던 물질의 에너지 상태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물질들의 에너지 상태가 훨씬 더 맞을 때. 낮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 하자. 이런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 하자. 중간에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갈 건데 이런 건 지금 우리가 아직 생각할 단계가 아닌 거지. 그렇지? 이렇게 직접 가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직접 갈지 이렇게 갈지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무조건이다. 요 차이야. 경로에 관계없이 요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얘기할 거고 이 반응열 Q가 양수일 때 무슨 반응? 발열 반응. 다시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얘는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가 돼 있는데 더하기 Q만큼의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흡열 반응은 어떻게 표현할 거야? 흡열 반응은 자 처음에 가지고 있던 반응 물질의 에너지 상태보다 나중에 가지고 있어야 될 에너지 상태가 그 에너지 상태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건데? 나중에 표현할 방법들이 나오겠지. 그 표현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얘가 이렇게 더 증가하는 어디 경로를 거쳐서 가든 관계없이 얘네들도 어쨌건 각각의 에너지 상태보다 이렇게 높아진 에너지 상태가 되는 반응열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흡열 반응이라 할 거야. 어떻게 표현돼요? 자, A 더하기 P가 C 더하기 D 마이너스 Q 한 개 서로 같아지겠지. 이항에서 이쪽에 더하기를 적으면 안 돼요. 그냥 발열 반응 반응열은 전부 다 어디다 적을 거야? 생성물질 쪽에 적을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치? 그러면 발열 반응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 그러면 무조건 발열 반응은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주위를 어떻게 달리하느냐. 온도를 상승시키는 반응을 앞으로 발열 반응이라고 할 거야. 스스로 그러면 그 반응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분자 물질 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를 할 거야. 개가 뭐지? 시스템. 개는 뭐야? 그 뭐지 그 1학년 때 화학에서 반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앙금 생성 반응이야. 자, 질산 아이오디나 칼륨이야. 그다음에 질산납이야. 두 가지를 반응시켰어.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물속에서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얘 들어가고 얘 들어가고. 그러면 걔는 뭐야? PbO2. 물도 안 되고 비커도 안 되고 이렇게 두 개가 실제로 반응하는 것만 화학에서 개라고 하는 거야. 실제 반응. 이해됐나? 그러면 요 반응이 일어나는 그 나머지 물 비커 그 옆에 있는 공기 공기뿐만이 아니라 지구에 있는 대기권 전체에 뿐만이 아니라 걔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주위라 한다. 이해될까? 주위의 개념은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것 외에 나머지 전체가 다 주위야. 그걸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 할 거야? 개와 주위를 합쳐서 우주라 표현할 거야. 이게 왜 중요해? 물리에선 물리랑 화학의 차이를 먼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물리에선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보존이야. 걔가 10을 잃었어.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주위로 가 있어야 돼. 맞죠? 다시 걔가 10을 잃었어.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주위. 그러면 물로 갈 수도 있고 공기로 갈 수도 있고 자 지구 대기권의 온도를 좀 달리하게 할 수도 있겠지. 이동한 거잖아. 그 이동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 근데 화학은 여기 10주를 얘가 잃었는데 공기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까? 지구 대기권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까? 10주를 만약에 잃었는데 아주 조금 아주 화면에 사라졌다. 민준아 이만큼 바뀌겠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거든. 왜 중요해? 이게 차이점이야. 걔에 집중할 거라고.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걔의 온도 변화, 걔의 물질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거지. 물리의 관점과 조금 다르다. 그래서 걔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야? 잃어버린 거니까 걔는 전체적인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겠지. 이걸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뭐 이런 것들로 자세하게 설명했던 거야. 분자 운동이 느려진다거나 뭐 이런 걸로 설명한 거야.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지만 스스로의 분자 운동은 느려지고 반대니까 굳이 얘는 적을 필요 없지. 이해될까? 그러면서 발열 반응의 예로 니네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해봐. 어떤 게 발열이지? 태우는 거, 연소. 끝? 그 상태 변화할 때 상태 변화할 때 주위의 온도를 높이는 거. 고. 백. 기. 이렇게 바뀌는 게 방출이야. 열의 방출. 직접 바뀌어도 되지. 끝? 꽤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핫팩 핫팩. 산화 반응 연소는 산화 반응의 일종이야. 산화환원. 그러면 연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열을 내는 건 호흡, 뭐 동식물의 호흡 과정 이런 것들도 대체로. 근데 이건 너무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고 실제 우리가 배웠던 화학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산염기 반응은 무조건 발열 반응이고 금속이 산성 용액 속에 녹는 반응은 무조건 발열 반응이고 이렇게 기억하자. 배워서 알고 있는 반응이지. 그러면 우리는 주위에서 발열 반응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는 거지. 그 대신 흡열 반응은 거의 중학교 나온 걸로 얘기하면 광합성, 중학교 나온 걸로 얘기하면 분해 반응. 대부분 열을 가해서 분해하는 열분해라든가 전기분해라든가 촉매분해라든가 이런 분해 반응들은 대부분 열을 흡수해서 일어나는 반응들이야. 하나를 꼭 기억하자. 얘네가 잘 모르니까 실제 화학 반응 중에 어떤 게 발열인지 예를 들어주려고 많이 나오는 반응이 있을 거 아니야. 많진 않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성을 띠는 하나는 기억하라고. 73암모늄. 니네 가지고 있는 책에 너희 가지고 있는 책에 그 앞장이 있어요 답장에 저 이상한 그림이 있는데 그래 73암모늄 수산화 발열 실험을 설명해 줄게. 수산화 발열 실험은 이렇게 돼. 나무 도막에 홈을 파고 물을 담아 놓을 거야. 홈을 파서 그리고 삼각 플러스크 위에 두 가지 물질을 집어넣고 반응시킬 거야. 응? 아까 얼어서 그치? 이렇게 그래서 열을 흡수하면서 밑에 있는 물이 뭐가 되는 거야? 얼음이 돼서 붙어서 들면 같이 들리는. 거. 그걸 우리가 흡열 반응의 예로 살펴볼 수 있다. 이해될까? 네. 그러면 어디가 안정한 거야? 온도 에너지로 측면에서 무조건 에너지가 낮은 게 에너지 측면에서 안정한 거야?
에너지가 낮은 게 안정한 거야. 네. 다시 에너지가 낮은 게 안정한 거야.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중에 어디가 더 안정성으로 보면 진행의 방향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 발열 반응이 일반적으로 안정해지는 거니까 더 많이 일어나는 거야. 더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흡열 반응은 불안정해지는 거니까 일어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물질이 어떻게 변해갈까는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연력학, 에너지 측면에서 에너지가 낮아지려고 하는 거. 지금 관우는 조금 있으면 엎드리고 싶어 하거든. 저요? 좀 있으면 졸려할 거거든. 자, 에너지가 낮아지려고 하는 거. 맞지? 네. 에너지가 낮아지려고 하는 거. 두 번째, 선생님이 나가면 이 강의실의 상태, 무질서해지려고 하는 거. 이 규칙적으로 앉아있지. 그게 엔트로피의 법칙, 연력학 제2 법칙, 이거 자연스러운 건데. 엔탈피의 법칙, 에너지가 낮아지려고 하는 게 전력학 제1 법칙, 엔탈피, 에너지 보존의 법칙. 두 번째, 무질서, 엔트로피의 법칙. 두 가지가 경쟁적으로 나타나서 얘도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 두 가지가 경쟁적으로 생기는 거야. 왜? 에너지만 생각하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 다시 에너지가 낮아져야 돼. 수증기는 뭐가 돼야 돼? 더 안정한 물이 돼야 돼. 물은 뭐가 돼야 돼? 에너지가 더 낮은 얼음이 돼야 돼. 그럼 세상은 다 얼음이야?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 어디가 더 무질서해? 얘가 더 무질서하거든. 얘가 더 무질서하거든. 그 두 가지가 경쟁적으로 나타나서 주위의 온도에 따라 어디에선가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야. 아주 기온이 낮으면 물과 얼음 상태에서, 아주 기온이 높으면 물과 수증기 상태에서. 저 질문이 생겼어요. 음, 쓸데없는 건 아닌데 수업엔 쓸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하자. 물 따라도 돼요. 갔다 와. 그래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에너지 측면도 생각을 해두고 이렇게 적으면 굉장히 깔끔하니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이 반응열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지 않고 반응열 Q라고 하는 걸 쓰지 않고 앞으로 얘를 쓰고 싶대. 엔탈피야. 다시 뭐라 한다고? 엔탈피.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싶다는 거야. 델타 H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 지금 얘기하는 건 다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심화 과정 할 때 혹시 심화 과정을 하게 되면 그때 이해해도 괜찮아. 최종적으로 알게 되는 건 얘와 얘의 차이점이 어떻고 사용법이 어떤 건지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먼저 사용법부터 얘기하는 게 낫겠다. 왜? 그러니까 알면 여기까지만 알아도 돼. 자, 반응열 대신 뭘 쓸 거냐면 반응 엔탈피를 쓸 거야. A 더하기 B 화살표. 자, C 더하기 D 더하기 Q 이렇게 썼던 걸 반응열식 표현이라고 하면 반응 엔탈피식 표현은 A 더하기 B 화살표 C 더하기 D 콤마로 나누고 델타 H를 따로 적을 거야. 더하기 Q는 마이너스 Q. 더하기 Q는 뭐였어? 발열이었지. 발열은 엔탈피로 표현하면 뭐가 된다고? 음수로 나타나서 0보다 작은 엔탈피식 표현이야.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 더하기 25 이렇게 됐어. 얘를 어떻게 표현하라고? 엔탈피식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하라고? A 더하기 B 화살표 C 더하기 D 콤마로 나누고 델타 H 마이너스 25 이렇게 하라고. 이해됐어 이거? 그리고 반응열을 표현할 때 앞으로 무조건 절대로 지켜야 되는 규칙. 자, 절대로 지켜야 되는 규칙. 물질의 상태를 꼭 적는다. 물질의 상태. 다시 고체는 뭘로 나타내고? 솔리드
액체는 L L, 자 기체는 G 가스 S, 수용액은 A Q AQ. 여기까지 보일까? 내려가자. 근데 그 위에가 안 보여요. 영상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위에 쓰시는 게 있거든요. 아우 그러네. 그럼 여기가 그런 건 안 보여요. 한 개네. 여기가 최대치네. 위도표 이렇게 잘라야 되는. 그리고요 이 전등에 비춰서 아예 글씨를 아 그건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왜냐면 불 끄고 수업해서 밖에서 수업하는 거 동영상으로 수업하는 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차후로 하는 거지. 그 얘긴 밖에서 수업을 집에서 듣거나 녹화해서 줌으로 보는 건 확실히 손해야. 여기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조금 몸이 조금 웬간하면 나와서 그래도 집에서 줌으로 저기 녹화한 거 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왜? 기준은 뭘까? 생일 파티를 녹화를 해서 보는 학생이 기준일까? 나머지 다른 학생의 기준이 돼야 될까? 나머지 다른 다른 나머지 학생? 다른 학생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는 것도 실제로 여기서 듣는 학생은 손해거든. 여러 번 지워야 되잖아. 그렇지? 확실히 손해야. 근데 그걸 약간 감수해주고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예전에 줌으로 녹화하는 거 본 적 있니? 근데 그건 진짜 정답 찍혀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진짜 선생님 노트북으로 녹화해 놓은 건 정말 우연히 목소리가 들려. 그리고 그냥 그 카카오톡에 보내주신 것 중에서 아예 화면이 안 나오고 검은색으로만 보이는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 없어. 안 돼. 그러면 시간이 없더라도 얘는 꼭 해야 되는데 왜 엔탈피를 쓰지? 엔탈피. 여기서 델타 H는 변화량을 나타내. 항상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다. 델타는 나중과에서 처음 걸 뺀 거야.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 델타 예를 들어서 델타 니네 수학에서 뭐 쓰지? 그 델타 기울기에 이렇게 사용하지. 델타 X분의 델타 Y 네 이렇게 사용해.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는 이렇게 얘가 있었다 하면 여기에 있는 X 값의 변화량 중에 그치? 델타 X 구하자고 하면 2, 4야. 어떻게 구해? 4에서 몇을 빼서 1을 빼서 이렇게 구하지. 그러니까 뒤에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게 이게 델타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델타 H는 이런 거야. 엔탈피를 조사할 건데 생성물질이 갈 수 있는 엔탈피, 생성물질의 합.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시그마 H 뭐 이렇게 해야 돼. 생성물질 이런 거 지금 수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기억하자. 생성물질의 엔탈피의 합에서 뭘 뺀 거? 반응물질이 가지고 있는 엔탈피의 합을 뺀 거. 이 뜻 이해돼? 생성물질이 가지고 있는 엔탈피의 합에서 반응물질의 엔탈피의 합을 빼준 거 이게 H야. 그런데 발열 반응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플러스 자 50 있었어. 나중에 자 플러스 24가 됐어. 델타 X 26 발열 반응은 반응열은 어떻게 표현했니? A가 더하기 B가 C 더하기 D가 됐어. 이걸 반응열식으로 표현하면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 얼마 내놨어? 26 26 이렇게 적었단 말이야. 근데 얘로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겠다고? 나중 거에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값이 얼마고? 플러스 24 맞니? 처음 게 얼만데? 플러스 50인데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뺐어.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6 이렇게 나오는 얘를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 하자? 발열 반응이라 하자. 정리돼 이거? 엔탈피를 왜 써야 되는지 몰라도 얘의 부호와 얘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는 거를 우선은 이해하자고. 네. 음수가 H 엔탈피로 표현했을 때 반응 엔탈피가 음수면 발열 반응이라고. 이해됐어 이거? 양수면 그러면 흡열 반응이겠지.
음수가 발열이야. 음수가 발열. 이렇게 표현된 게 오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나중 값이 더 낮은 값이고 처음 값이 더 높을 때가 발열인데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면 당연히 음수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발열이라고. 이해돼? 됐어 이거? 그러면 지금 배우는 건 몰라도 됩니다. 잠깐 설명할 건데 시간이 선생님, 응? 뭐좀그 타이레놀인가요? 응? 타이레놀인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좀 더 쉬는 시간에. 잠깐 저기 물리쌤한테 한번 여쭤보자. 네. 그러면 얘는 이제 참고야. 연력학적으로 다시 연력학적으로 열의 출입은 다시 가지고 있는 한글로 적어주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다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항상 1과 열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 내부 에너지의 변화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원래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총량이 변하는 건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일을 한 정도와 그러면서 방출된 열의 정도의 합이 결국엔 내부 에너지의 변화라는 거야. 얘는 뭐라고 나타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한 일의 양과 열의 출입으로 나타난다고. 연력학적의 법칙이야. 변하면 앞에 델타 Q를 되는 거. 그렇지, 델타가 붙어야지. 내부 에너지의 변화. 델타 E는 W 더하기 Q. 그러면 정압 과정에서 실제로 열의 양은 우리는 열은 어떻게 측정해? 열은 온도 변화 가지고 측정하거든. 그래서 얘네가 열을 나타낼 때 보통 사용했던 게 열을 나타낼 때는 CMT 정확하게 얘기하는 온도 변화 이렇게 해서 계산했단 말이야. 맞습니다. 온도 변화 측정하면 열을 측정할 수 있어. 그러면 일은 어떻게 측정해? 뭔가 변화가 생겨야지. 그렇지. 높이. 결과적으로 얼마의 힘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그걸 측정해야 일을 측정할 수 있겠지. 우리는 지금 뭘 나타내고 싶은 거냐면 열을 나타내고 싶은 거야. 열의 출입을 얘기하고 싶다고,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을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면 정압 과정에서 정압 뭐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결과적으로 그 열의 양은 항상 내부 에너지의 변화에다가 뭘 빼서 한 일의 양을 빼서 구해야겠다. 그렇지? 부피 왜? P 정압이라고 하는 거 외부 압력이 일정하게 1기압이 사용되고 있다면 얘가 그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위로 올라갔어. 일을 한 거지. 그렇지? 얼마만큼 올라간 거잖아. (1기압) 사용되는 기압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어서 반대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여서 일정한 높이만큼 움직이면 일을 하는 거지. 수학적으로 W는 물리적으로 Fs야. 한 일에야. 근데 압력은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단위 넓이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로 우리가 얘기했거든. 넓이 하자. 미터 제곱, 센티미터 제곱, 미터 제곱이 낫지? 압력은 다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곱하면 되지. 힘은 어떻게 해? 압력 곱하기 넓이라고. 그러면 한 일의 양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다. 힘 대신 압력 곱하기 넓이 곱하기 이동거리. 높이 H. 뭐랑 같아? 압력 곱하기 부피랑 같아.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다고? 델타 E는 외부 압력 P에 대해서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맞니? 방향은 반대 방향. 잠깐 여기까지 하자. 더하기 P 델타 V. 델타 V가 왜 나온 거예요? 넓이에다 다시 원의 넓이에다 또 P를 곱한 거야. 다시 넓이에다 뭘 곱한 거야? 이동거리를 곱한 거라. 결과적으로 이동한 부피로 나타낼 수 있다. 넓이의 부피를 곱하면 세제곱, 넓이의 길이를 곱하면 세제곱 부피가 되지. 부피의 변화. 결과적으로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한 건
압력 곱하기 부피 곱한 거랑 서로 변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근데 화학에선 또 훨씬 더 편하겠지. 그러면 정합 과정에선 이렇게 돼. 정적 과정에선 근데 예를 들어서 강철 용기야. 그럼 부피가 변해 안 변해? 강철 용기야. 그러면 얘는 부피가 아예 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런 곳에선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부피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동거리가 없어. 자, 그 일도 안 생겨. 그러면 QV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그냥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끝이야.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실험을 어디에서 해? 여기서 안 되는 거야. 왜? 지구잖아. 열린 공간에서 이렇게 용액 2개씩 이렇게 반응시킬 거란 말이야. 산염기 반응시킬 거야. 이걸 강철 용기에서 할 거야? 아니 여기서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열량을 측정하는데 매번 얘를 계산해야 돼. 다시 매번 모든 반응에서 기체의 부피가 얼마나 생겨야 되는지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거야. 열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물리쌤이 와가지고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얘를 무시하고 하면 어떡해요. 계산하자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 두 가지 물질이 반응해서 앙금 생성 반응이 생긴 걸 보고 싶은데 에너지 차이 때문에 부피가 조금 변했어. 그것 때문에 개의 반응이 나타나서 주위에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지를 계산할 필요가 화학적으로 있느냐는 거야. 물리는 해야지. 총량이 일정한 걸 확인시키려고 하는 게 물리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화학은 두 가지 물질이 반응했어. A 더하기 B 반응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CD가 생겼는데 주위에 기체가 조금 생겨서 생기는 무조건 모든 반응은 일을 한 거니까 델타 PV를 계산해서 발생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더해서 열을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번거로운 상황이 된 거야. 지금 수업하는 건 몰라도 된다 했지? 나중에는 얘가 필요할 때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는 나중에 화학이나 이런 거 할 때 하게 되면 그때 이건 더 봐도 돼. 이건 고등학교 내용도 아니야 실제로. 모르겠어요 실제로.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 열을 얘기하자고 할 때, Q를 얘기하자고 할 때, 다시 열을 얘기하자고 할 때 얘랑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H를 계산하자고 하자. 이 H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에 이런 걸 미리 계산해 놓은 무언가야. 중간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나오고 들어가는 어떤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처음 물질의 상태와 나중 물질의 상태 얘네들의 합에 뭐만 보자? 변화량만 보자. 그냥 엔탈피야. 그래서 엔탈피를 설명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예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 요금이 있어. 버스 요금. 그 버스 요금에는 기사들의 월급도 있고 자동차의 감가상각비도 있고 기름값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계산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율로 계산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버스비만 알 거야. 버스비만 알 거야. 버스 타는데 기사한테 그 버스비의 몇 %가 지급이 될지 니네가 알고 싶어? 네. 알고 싶을 때는 계산해야 된다니까. 난 물리도. 아니야. 알고 싶을 때는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랑 같으니까 얘를 계산할 수 있다고. 그건 알고 싶을 때.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열의 출입만 얘기하자고. 다시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와 기체가 발생하면 부피 변화에 따른 일값도 무조건 계산해야 돼. 그런데 그냥 뭐만 얘기하자고? 이 관계에서 나타난 열이 아니라 그냥 온도 변화만 처음 물질이 가지는 에너지의 상태, 나중 물질의 에너지의 상태 그 차이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얘기할 수 있고 하자는 얘기야. 이렇게 적어놓으면 처음에 Q야. 근데 기체가 생겼어. 뭐도 얘기해야 된다고?
한 1회 정도 얘기해야 된다고. 기체가 생겼으니까 부피 변화가 생기고 몰수 변화가 생기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만 얘기하자고? 열만 얘기하자. 훨씬 더 가벼워진 내용이야. 근데 이런 잡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지금 적어놓은 것 올라가도 된다고. 근데 지금 처음에 설명한 적는 방법과 얘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11쪽 같이 볼래? 그냥 11쪽 아래쪽에 반응 엔탈피 정의 나와 있는데 선생님 쭉 읽어볼게요. 그냥 같이 봐. 반응 엔탈피의 정의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총 에너지 함량을 엔탈피라 하며 H로 나타낸다. 예를 들면 H2O의 엔탈피는 원자핵 속에 존재하는 입자들의 핵 에너지,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 에너지, 물 분자의 병진 운동, 병진은 공간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진동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를 합한 값이야. 모든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합 구할 수 없다. 다시 구할 수 없다. 구할 수 없지만 차이는 열의 양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고. 실제로 따라서 어떤 물질의 엔탈피의 값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로 그럴 필요도 없다. 화학 반응에서 처음 물질의 온도 쟀어. 그럼 에너지 계산할 수 있지. 자, 나중 물질의 온도 쟀어. 변화 다시. 중요한 것은 엔탈피의 변화며 처음부터 나중까지 변할 때 변화가 생겼을 때 엔탈피의 변화는 일정한 압력 조건에서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계산한 게 25도씨 일기압에서 넘겨볼래? 네, 표준 엔탈피라 할 거야. H0로 나타낼 거야. H0 25도씨 일기압에서 엔탈피의 값을 표준 엔탈피라 할 거고 앞으로 엔탈피, 반응 엔탈피의 변화 델타 H는 앞으로 그렇게 구할 거라고. 매우 빡세 어떻게? 생성 물질의 엔탈피 합에서 반응 물질의 엔탈피 합을 빼서 그래서 델타 H 시그마 HP 생성물이야.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리덕션이라고 해서 반응 물질이야. 반응 물질의 엔탈피의 합 시그마 수학 기호까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생성물의 엔탈피 합에서 반응 물질의 엔탈피 합을 뺀 거. 그런데 델타 H가 0보다 작으면 발열 반응, 델타 H가 0보다 크면 흡열 반응. 그리고 그런 것까지를 다 적어서 나타낸 걸 앞으로 뭐라 할 거야? 한 번에 열화학 반응식이라 할 거야. 그러면 열화학 반응식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내자? 이게 조심해야 돼. 반응열로 나타내자. Q 반응 엔탈피로 나타내자. Q 면 이 뒤에 걸 꼭 봐야 된다고. 전체 반응열이 훨씬 더 큰 개념이고 반응 엔탈피 값이 조금 더 큰 거야. 델타 H로 나타낼 건지 Q로 나타낼 건지 구별하라고. Q로 나타내면 A 더하기 B 화살표 C 더하기 D 더하기 Q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H를 물어봤으면 열화학 반응식은 꼭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거고 콤마로 나눠서 델타 H로 나타나요. 델타 H가 0보다 작으면 발열이고 음수면 0보다 크면 흡열 반응이야. 그런데 중요한 게 가지고 있는 H2O 리퀴드가 H2O 가스가 되려면 열을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열을 흡수시켜야 돼. 얘의 에너지보다 얘가 더 높아서 마이너스 Q 이렇게 된다고. 사실 물인데 물질의 상태를 표현 안 하면 에너지의 높낮이가 틀려. 화학 반응이 끝난 다음에 물이 생겼느냐 수증기가 생겼느냐. 다시 화학 반응이 다 끝났는데 물이 생겼어. H2O 리퀴드. 자 얘보다 대부분 H2O 가스가 생기는 경우가 에너지가 더 높아. 당연하겠지. 물보다 수증기가 에너지 상태가 훨씬 더 높은 거잖아. 화학 반응에 무조건 뭘 적어줘야 된다? 물질의 상태를 꼭 적어줘야 된다. 다시 발열, 흡열 구별하듯이
물질의 상태가 없는 건 열화학 반응식이 아니다. 왜 여태까지는 생략하고 선생님 맨날 생략하고 적었어. 화학 반응식 올 때 열화학 반응식에 생략하면 끝이다.